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개미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좀 어떻게 좀 매매를 조금씩 좀 다듬고 있는지 안부 차원에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 쪽에 이제 올렸다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 그거를 진짜 이렇게 했는지 한번 확인차 또 영상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이제 물론 손실이 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잘 돼가지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공유 차원에서 올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크라 러시아 사태 때문에 정말 뭐 사료나 뭐 팜유나 곡물이나 뭐 그런 관련주들이 정말 들고만 있어도 이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산업 같은 경우를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한일사료라는 예, 종목이 정말 계속 날아갔었죠. 제가 한일사료를 이렇게 매매를 했었네요. 예,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습하고 있었는데 예, 한일사료를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매매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스윙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제 세계 정세 우크라 사태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그냥 이거를 들고만 있었어도 뭐 되는 게 아닌가, 크게. 이걸 굳이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도 요 사이에 사고 팔고, 여기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고 있질 못하니까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이제 불안해서 이제 스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단타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단타죠. 이게 뭐 한 열흘 한 달 들고 있어도 단타잖아요. 스윙 같은 단타인데 그런 식으로 진짜 안 보고 이제 돈이 좀 비중이 커지면 안 들고 이렇게 좀 답답하겠죠. 봐야겠죠. 비중이 커지면 뭐 소액이면 모를까. 저야 뭐 소액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꼭 단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스윙으로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많이 급등하는 게 막 보이죠. 고려 산업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이제 오늘 한 거를 좀 이제 본다면 오늘도 고려산업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서 오늘도 이제 식물, 곡물, 뭐 사료 이런 종목들이 날라가나 보다 해서 여기가 제가 이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 잡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익 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을 했지만 실천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스윙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볼 건데 일단은 단타에 대해서만 좀 오늘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고려 산업도 날라가고 뭐 상한가 쪽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한탑이죠. 한탑도 이제 날라가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일봉상으로 너무 날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제 신성홀드스가 그나마 조금 풀려가지고 요게 또 같이 좀 날아가지 않을까 이제 싶어서 분봉상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조금 이제 지켜보다가 처음 이제 조금 지켜보다가 진입을 한 거죠.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제 삼분봉상으로 돌파를 하는 것 같아서 진입을 했는데 이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매도를 했다가 또 다시 진입을 해서 또 진입을 해서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좀 어렵게 움직이죠. 이제 이게 무조건 갈 줄만 알았는데 가긴 갔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좀 어렵게 움직이니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익이 났어요. 그다음 이제 대한제당 이것도 이제 재분 쪽 관련해서 대한제당도 이제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되게 어렵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본전에 이제 손절을 했고
그다음에 JC 케미칼이 이제 팜유 쪽에 이제 상한가를 갔던 것도, 야, 그럼 이런 게 또 가지 않을까 해서 또 갔지만, 손절을 하게 됩니다. 가자마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기서 뭐라고 느끼냐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무조건 갈 줄만 알았는데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가서, 이게 주도주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구나. 이렇게 잘 되다가도 분명히 오늘은 90%, 99%, 99% 확신을 했지만도 이렇게 못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쉽지 않구나. 무조건 주도주가 가는 게 아니구나. 예,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갔음에도. 그래서 이제 페이퍼 쪽에 이게 또 급등을 하길래 그러면 새롭게 뭐 페이퍼 쪽, 재즈 쪽에 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나 했다가 이것도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어서 좀 당황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퍼시픽은 매수를 했지만 운이 없게도 이게 또 매수 체결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장가로 매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가로 매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안 되고 날아가서 이거를 또 놓쳤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이게 또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다가도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수익이 날 것 같은데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신성월드스는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식품을 또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매수가 안 돼서 이제 넘어갔고 공구음원을 또 했었네. 그래서 패션 쪽인데 그러면 또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공구음원이 이렇게 치고 초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건가 했다가 또 못 가서 이게 또 예,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정확하게 이제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기선제압님이나 종목을 딱 뭐 하나 둘 셋 네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잡는데 정확하게 잡는 걸 하는데도 아직 저는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정답을 좀 잘 모르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잡아서 잘 된 거를 좀 올라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정확하게 딱 하나, 둘, 셋, 네 개 딱 집어서 그게 정확하게 가는 거를 정확하게 아직은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력인 것 같은데 그런 실력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왕이푸드도 이제, 그, 저기 뭐냐, 육류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가나보다 했는데 또 못 가서 또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다가 이제 KC피드도 이제 또 곡물, 사료 뭐 그런 거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일봉상으로 보면은 쭉쭉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게 가나보다 해서 이제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이제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도 포커스를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들 오늘도 여전히 우크라 사태 관련돼서 뭐 팜유나 곡물이나 식량 그런 쪽이 초반에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약간 그런 쪽을 좀 주로 공략을 하려고 해서 캐시피들 들어갔는데 여기서 윗골이 달리 또 못 가나 보다 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수익이 좀 한 7% 정도 났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다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 벳셀이죠. 이게 뉴스가 뜹니다. 뉴스가 떴는데 요거를 못 잡았어요. 저는. 예. 갑자기 상한가로 날아가서 뉴스가 떠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KCPD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글로 가야 되나 막 고민하는 사이에 이제 벳셀은 상한가에 닫혀서 요거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예, 기산텔레콤도 놓치고 다 놓친 거죠. KCPD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제 퍼스텍이 조금 3대장인데 들어갔다가 이게 대장주 부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타점도 높고 이거는 예전처럼 또 잘못된 패턴이다. 최소 대장주 부대장주 아니면 들어가지 말자 해서 이제 다 그냥 정신 차리고 나왔고 페이퍼 코리아가 또 뉴스가 그 경영권 매각해서 엄청난 뉴스가 있었고 이제 상한가에 점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졌길래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나왔습니다. 예,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갑자기 급락을 했길래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할 때 제가 돌파를 무조건 이 상향 돌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돌파 이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먹고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그냥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휴림 로봇,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인으로
식량 쪽이나 어떤 팜유 쪽은 워낙 급등을 한 상태라 이제 좀 놓친 상황이라고 보고 원래 어저께 갖고 있던 분들이 좀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저는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하던 중에 이제 휴림 로봇을 이제 새롭게 로봇 쪽 관련해서 세게 움직이려 요게 좀 제대로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쭉쭉쭉 가서 요게 이제 좀 제대로 잡았다라고 판단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방황하다가 좀 세게 괜찮은 거 잡는 스타일인 것 같고 한 번에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정확하게 종목을 아직 잡는 거는 조금 잘 못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한 15% 정도인가요? 예,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16.48인가 이거 올렸다라는 걸 무심코 올렸는데 또 그게 빈말이 될 것 같아서 또 영상을 요즘 안 올리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점만 이제 공유를 합니다. 뭐 금액이나 그런 거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소액입니다. 소액.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제가 또 하나 오늘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제가 원래 종가 배틀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장중에 요 돌파매 단타는 제가 원래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연구 공부를 했던 거고 제가 원래 올해까지 이제 언급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소액으로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초가 매매랑 그 다음에 장초반 이렇게 돌파 매매, 저는 돌파 매매를 선호하거든요. 돌파 매매랑 그 다음에 종가 베팅 이 세 가지를 마스터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진지하게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가려고 했던 게 원래 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는 올해까지는 제가 이 세 가지를 마스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유튜브를 하던 중에 너무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그 얘기들이 많은 거죠. 이제 시간은 계속 딜레이 되고, 뭐 볼만한 건 없고, 맨날 소액이고, 뭐 성과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종가 베팅하고 시초가 매매를 좀 제외하고 그냥 매매를 해서 급하게 이제 좀 시도를 해보겠다. 뭐 4월, 5월 언급했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하고 약간 티격태격해서 좀 점수를 탔는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종가 베팅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원래 올해까지 그 세 가지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다 좀 해보고 나서 이제 원래 조금 어, 그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혔을 때 제가 좀 진지하게 이제 수익을 위한 단타 매매를 하려던 게 어떤 게 개인적인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종가 매매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주 하질 못하니까 되게 좀 답답했어요. 예. 해보고는 싶은데 몇 번 하진 못하는 거죠.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니까 풀로 쉬는 날이 맨날 오전에만 매매했다가 출근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가 매매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쉬는 날에 틈틈이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종가 매매 좀 접고 이제 매매하는 거를 유튜브나 내가 혼자 좀 그거를 이제 그걸로 가야겠다. 뭐 그걸로 성과를 보여드리든지 해야겠다 했는데 미련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 많았어요. 왜냐면 시초가 매매보다 종가 매매에 좀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시초가 매매는 어차피 시작을 해서 뭐 1분, 2분, 3분 있다 들어가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익률에. 지켜보다가 하나 시초가에 뭐 들어가나. 근데 시초가 잘못 들어가면 또 손실이 보기 때문에 그냥 1분, 2분, 한 5분 지켜보다가 들어가도 시초가 매매를 정확하게 못 익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좀 뭐 큰 차이는 못 느끼는데 종가 매매는 좀 틀린 게 뭐냐면 종가에 잘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갭이 5%, 3%, 10% 많게는 그렇게 갭이 떠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가, 종가 베팅은 좀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는, 그러려니, 그 보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그랬는데, 종가 매매를 좀 접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과 나도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렀는데 제가 이제 종가 매매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를 좀 하나를 공유를 하자면 과연 종가 매매를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게 좀 생각이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흥하해온인가요? 그걸로 종가 매매를 좀 크게 상한가를 먹은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동우팜 투테이블 요거를 제가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마크가 보이죠? 종가에 매매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시장가로. 자, 매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왜 매수했냐? 종가 매매가 이제 맨날 뜨는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특수하게 아 이거는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때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흥하해운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손F가 이제 갑자기 종가는 이 종가 쪽에 급등을 합니다. 얘가 대장주예요. 얘가 이제 그 돼지고기 값이 상승 러시아 우크라 뭐 사료도 막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뉴스도 있었고. 근데 얘는 이제 보니까 상한가를 가서 얘는 이제 놓친 거죠. 못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동팜 투데이도 관련주란 말이에요. 부대장주래요 말이에요. 근데 종가쯤에 이제 예상 체결가 이제 3시 20분에서 3시 30분 그 사이 30분에 체결될 때 보니까 예상 체결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종목이 보이는 날은 그게 좀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점점 올라가네. 그래서 이제 고민 하다가 대장주인 우리손F가 이제 안 떨어지고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호팜 투대를 봤는데 부장이 예상치가 높게 강하게 여기 돌파하고 돌파. 근데 여기서 이제 일봉을 보면은 일봉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돌파를 한 걸로 봐서 매수세도 들어가고 유스도 있고 일봉상으로 돌파해서 좋아 보일 때는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종가 매매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제가 종가 매매에 대한 거를 몰라요. 그냥 제가 혼자 진짜 그냥 해서 느낀 거를 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 종가 베팅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좀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에도 그렇고 너무 이제 좀 좋아 보이는 거죠. 이거 연도 있나 월도 있나? 연. 요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봉상으로는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장중에 거기다가 대장주인 우리손F도 이거 보세요. 이거 쫙 날라갔고 일봉상으로. 그래서 이제 부대장이지만 대장주가 세게 갖고 뉴스가 내일까지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재료, 뉴스가 중요한 거같요 이슈가 이 장 막판에 떠가지고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할 때 그런 종목들이 종가 베팅 그러니까 종가가 끝날 때 안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손F처럼 정말 급등해서 상한가 갔을 때 이 3시 그 종가 전쯤 종가 베팅 꼭 뭐 3시 반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서 한번 들고 가본다는 생각.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떤 재료가 강할 때 그 다음날에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럴 때 그런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우팜 동우팜 투 테이블을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일이 끝나고 이제 봤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들어간 건데 이제 종가매매 쪽에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소액이니까. 근데 그 저기 뭐냐 이거를 보니까 그 시간외로 보니까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9.9993%인가? 네, 상한가에 닫혔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이 이럴 때 이런 게 보일 때 어떤 특수하게 평소에 이런 게 안 보일 때는 굳이 종가 베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재료가 생겨서 강력하게 예상 체결가가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면서 끝날 때 그런 종목들이 보일 때는 재료 플러스 예상 체결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끝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시간외에서도 상한가 여기서 또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9.93%.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흥하해온 때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종가 매매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심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이거는 뭔가 좀 가지 않을까? 요즘 계속 사료주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한번 액션을 취해봤는데 종가 베팅이라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 올라가잖아요. 예상치 않게 종가가 3시 반에 그럴 때 이렇게 세게 가는 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캐미션에 오늘 뭐 16점 몇 프로 수익이 났다 이제 그런 거를 별 생각 없이 좀 올렸는데 또 이게 또 말로만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서 또 영상을 또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또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액으로 진짜 몇십만 원 가지고 연습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남이 뭐라든 간에 너는 맨날 왜 그 소액 가지고 하느냐. 뭐라든 간에 100만 원 이하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맨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6.68인가 48인가 나는데 이게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듬어 가려고 한다는 거를 공유를 하는 거고 손실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막 30%, 막 50%까지 손실이 난 적이 있어요. 원금 이제 미수는 안 쓰고 원금으로만.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신성홀딩스, 대한제당, 뭐 제시케미칼 약간 진짜 뭔가 좀 뭔가 뭐 이슈가 있거나 좀 갈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뭔가 좀 특수한 재료가 있거나 상한가 갈만한 그런 종목들 그런 거를 좀 손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주도주를 좀 찾아보려고 개별주를 하더라도 정말 좀 매수세가 거래대금이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좀 세게 움직이는 거. 예. 아니면 어떤 개별 뉴스가 있다든지 그런 거 위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점점 발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잠수를 타고 좀 조용히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림 로봇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단타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진짜 스윙, 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예. 참, 네. 이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 연습할 때 계속 한일사료 쪽에 좀 손을 댔던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냥 이거 사서 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출근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질 못하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전업하시는 입장이라면 사가지고 또 혹시 떨어지는지 계속 지켜보다가, 뭐 돈이 진짜 비중이 큰다면, 종가까지 계속 볼 수 있겠죠. 보다가 괜찮네 그러면 홀딩하고 진짜 위험할 것 같으면 팔고 스윙도 굉장히 우리가 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꼬마 개미였습니다. 안부 전해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